大家好. 안녕하세요. 류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5급 영상에 이어서 5급 독해 1부분 49번에서 52번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지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 지문보다는 양이 훨씬 많아졌죠? 자,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한 문제씩 풀어보세요. 그럼 잠시 후에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이번 지문의 정답은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A, B, C, C였습니다. 어떤가요? 쉬웠나요? 아니면 어려웠나요? 자, 네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단연코 50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인정. 우리도 한자어를 쓰다 보니까 보통은 문제를 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리한 점이 엄청 많죠. 득을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하지만 간혹 50번 문제처럼 한자어로 읽었는데 안 먹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50번은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5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본문에 어려운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5급 단어 아닌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해에서 상당히 내용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현혹시킬 뿐이고 답을 찾는 데는 전혀 1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총평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각각 문제들의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자, 49번 문제입니다. 49번 문제의 정답은 A번이라고 했고요.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C번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이 4급 단어였고요. 한자어로 읽었을 때 의미 파악이 용이했다라는 점에서 보기 파악이 쉬웠다라는 점에서 답을 찾기가 좀 쉬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포함한 절만 확인해도 어느 정도 답의 윤곽이 잡힌다라는 점에서 49번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A, B, C, D 보기를 한번 볼까요? A번의 정취는 정확하다, 올바르다, 4급 단어고요. B번의 确实, 확실히, 확실하다. 또 역시 4급 단어였고요. 确实는 부사의 의미와 형용사의 의미가 사전에 다 나와 있지만 HSK에서 确实라는 단어를 만났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부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확실히 이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确实不错, 확실히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유일하게 5급 단어 确定, 확정적이다 라는 뜻이죠. 确定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정시는 한자 그대로 정식 했을 때 어떠한 이해냐, 어떠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정확한, 올바른 하는 A번의 정취가 정답이 됨을 아실 수가 있겠네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50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일단 해석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在书面上和口头上 했는데 개사 在를 보시면서 上까지 마무리. 근데 上이 두 번 나왔어요. 중간에 허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在什么什么上에서 다. 능, 조동사 나오면 뒤에 부사어, 正确的 이 구조조사 덜을 보시면 정확하게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搜索和什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단어가 좀 어려웠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왜? 구조조사 더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허가 왔다라는 건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50번 할 수 있대요. 내용을 봤을 때 이건 사전에서 뭐 단어 찾아가지고 단어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 표현하는 거죠. 얘기하는 건데. 자, 10번에 파비아오는 발표하다. 그래서 뭐 신문에 뭐 글을 게재하거나 발표할 때 논문을 발표하고 이런 거 할 때 파비아오를 쓰죠. D번에 벼이엔 4급 단어입니다. 공연, 연출, 연기 이런 거다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먼 단어들. 그래서 C번과 D번을 재빨리 삭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야? A번과 B번에서 경합을 벌이는데 보통은 한자어대로 읽으니까 벼시엔이 표현해서 땡긴다 해서 A번을 넣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우리 한국어에서 말하는 표현하다, 표현력. 그래서 뭐 매일 일기를 쓰면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4급 어순배열 문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表达能力 이렇게 나오거든요. 表达能力, 提高表达能力에서 표현력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거, 말로 표현하는 걸 表达. 여기서 단어를 찾아서 올바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表达가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表现은 보통 HSK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쓰이느냐? 뭐 수업 시간에 태도,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막 일을 되게 잘했어. 그러면 表现得不错,表现得很出色 하면서 일을 뛰어나게 잘한다. 그래서 활약, 플레이, 시합에서의 플레이, 회사에서의 활약,
수업 시간의 태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정답이 B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분을 좀 하시려면 예문을 좀 많이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表达 능리 해서 표현력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는 꼭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1번 문제입니다. 51번 문제의 정답은 10번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종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뒤에 꼭 구체적인 수량을 가져와야 하고요. 마침 51번 빈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10多次 수량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0번이라는 걸 조금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나마 약간 경합을 벌이는 단어는 바로 A번의 진진, 단지, 다만. 단지 10여 차례 수정을 했다. 의미상으로는 나쁘지 않으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전 수정을 10여 차례 했다면 적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넷째 줄에 직접 수정 횟수가 가장 많은 사전이라고 이미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A번을 배제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B번 보기와 D번 보기는 단어 자체도 쉬웠고요. 빈칸에 넣어봤을 때 해석이 어색함을 바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정답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종공은 뒤에 수량이 꼭 와야 한다 라는 점 유념해 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는 A, B, C, D 보기를 보니까 딱 알겠네. 문장을 넣는 문제였습니다. 문장을 넣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위치가 어디에 놓였느냐. 그래서 앞뒤에 어떤 문장 부호가 깔렸느냐. 문장 부호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쉼표와 쉼표 사이에 놓였다면 앞절의 내용과 뒷절의 내용을 같이 봐야 됩니다.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걸 찾는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는 쉼표고요. 후반부에 마침표로 끊겼어요. 그렇다는 건 앞절의 내용만 좀 신경을 쓰시면 답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C, D에서 답이 10번이라고 했는데 답을 찾기가 아주 쉬운 이유는요. 앞절에서 고맙게도 접속사가 등장을 해줬다라는 거죠. 매번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접속사가 나와주면 우리는 그냥 고마운 거예요. 뿌진 하면 무슨 뜻이죠? 뭐뭐일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뒤에 짝꿍이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죠. 얼치에라는 접속사가 오거나 아니면 하이나 이에와 같은 부사가 오겠죠. 근데 고맙게도 하이가 10번 보기에 들어있고요. 다행인 것은 A, B, D에서 이런 단어들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면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B번 같은데 여기에 얼치에를 넣는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내용상 좀 뭔가 흐름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눈속임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되게 정직한 문제였습니다. 하이만 보고도 정답을 10번을 밀어줘도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답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갖게 해주는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바로 그건 야오 조동사 야오 이 라인업이죠. 이렇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하려고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A, B, D 보기에선 이런 녀석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52번 문제는 뒤의 내용과 상관없이 쉽게 정답을 10번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 해석을 하려고 들었다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이치어라는 단어라든가 혹은 유시규진 이런 단어들이 5급 HSK에서 나올 단어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다면 오리무중에 빠져서 답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구조 파악이 먼저였다라는 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였을 거고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다 찾아봤고요. 이제부터는 본문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신화字典 是 중국 第一部现代汉语字典. 자, 신화字典은 중국의 第一部 첫 번째 现代汉语字典 현대 중국어 자전입니다. 수동사만 확인하신다면 쉬운 문제, 쉬운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요. 主要是让读者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디까지 읽어주시면 좋겠냐? 이 마침표까지. 물론 여기도 쉼표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까지 해석을 해주시면 묶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해석을 할 때 보면 문장을 짧게 토막 내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전체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죠. 독해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숲을 보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토막토막 해석을 해나가더라도 마지막엔 전체를 붙여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가짐이 나중에 결과물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야 독해 실력이 향상되고 독해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방법으로 오늘은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쉼표는 해석을 이어간다. 쉼표는 해석을 이어가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둘째는 조동사를 해석에서 빼지 말자. 조동사 해석에서 빼지 말자.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서 해석을 임해주시면 좋겠어요. 조동사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主要是让读者利用这本字典对语文的词汇能得到正确的理解，并且知道词汇现代化和规范化的用法，在书面上和口头上都能正确的搜索和表达。상당히 긴 문장이었습니다. 자, 보죠. 주로 랑读者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밑줄까지 쳐져 있죠. 독자들로 하여금인데 얘가 왜 중요하냐? 이게 나중에 보시면 끝까지 갑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이용해서 这本字典 이 자전을 이용해서 보통 학생들은 여기서 해석을 끊는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길게 이어가줘야 됩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이 자전을 이용해서 对 뭐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语文的词汇 어문의 어휘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동사 중요하다 했죠. 얘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쭉 이어서 이까지 달려주셔야 되거든요. 쉼표 해석을 이어가서 그래서 동사 목적어 并且라는 접속사가 끼고 다시 한번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고요. 게다가 어휘의 현대화와 규범화된 용법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현대화,规范화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러한 용법을 알 수 있다죠. 그러면서 조동사 능 이어서 이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능 해석 중요하죠. 자, 그 다음 在书面上和口头上，在가 마무리 방위사 상, 허로 두 개 이어서 나오죠.书面에서 그 다음口头에서 서면어에서 구어에서 또 다 능도 할 수 있답니다. 뭐 正确的 올바르게 더는 구조조사 더는 부사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다 올바르다를 올바르게 소수어 검색하고 찾아보는 거죠. 表达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독자들로 하여금 사전을 이용해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용법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올바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뼈대가 보이죠? 그래서 조동사 해석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보시고요. 구조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新华字典是世界上发行量最大的词书，同时也是中国词书史上修订次数最多的词书。 자, 여기까지 또 한 문장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자, 구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수동사가 두 번 연달아 나왔고요. 수동사의 짝꿍 구조조사 더 확실하게 왔고요. 중간에 연결고리로 동시에 요걸 보시면 얘는 이거고 동시에 또한 이 뒷부분 이기도 하다죠. 그래서 신화쯔니에는 세계에서 발행량이 가장 많은 사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한 중국 사전 역사에서 수정 횟수가 가장 많은词书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동사와 구조조사 더 잘 챙겨보시면 해석은 간단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第一版新华字典编写于1953年60多年来，随着社会的进步和时代变化，这本词典总共修订了10多次。 자, 여기까지 또 끊어서 볼 텐데요. 첫 번째 신화字典은 编写 이거 편찬하다 이런 뜻인데 듣기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1953년에 쓰여졌고요. 60여 년 이래로 60多年来 随着 계사가 나왔네요. 뭐뭐 함에 따라 뒤에 보통 변화나 발전 같은 것들이 오죠. 그래서 사회의 진보와 또 허로 연결되면서 하나 더 끼고 가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사전이 다 합쳐서 총 10여 차례 수정이 되었습니다. 해석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가볼게요. 每一次修订不仅要在字词上仔细推敲，在内容上与时俱进，还要在形式上追求改革。자, 여기까지 또 한 문장이었는데요.
아까 우리 52번 문제 풀 때 이 뿌진야오에서 하야오로 이어지는 접속사와 그 다음에 조동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조동사 보이시죠? 조동사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매번 수정할 때마다 이렇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했다. 야오는 뭐 때로는 뭐뭐 하려고 하다, 때로는 뭐뭐 해야 한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짜에 나오면 마무리 확인하시고 짜의 쯔츠상에서 꼼꼼하게 즉시 자세하게 꼼꼼하게推敲 퇴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뭐 5급 단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꼼꼼하게 퇴고를 하려고 했고 내용상에서 위르주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진보해 나가려고 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推敲라는 단어를 내가 잘 모르고 위르주진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형식적으로도 형식상에서도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한 거죠. 在字词上 즉시推敲 하려고 했고 이렇게 하려고 했고요. 또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접속사와 부사, 그 다음에 조동사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좀 메었네요. 자, 마지막 문장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截至两项记录统计的计算时间，2015年7月28日，新华字典获得最受欢迎的字典和最畅销的书两项吉尼斯世界纪录. 자, 여기 있습니다. 截至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截至 시간적으로 어디까지 마감이다. 그래서 어디까지로 해서 그래서 이 량상 이 두 가지 양사죠. 여기서 시향은 양사로 쓰인 겁니다. 양상记录 统计的 기록 통계의 계산 시간 기록 통계의 계산 시간이 2015년 7월 28일까지 두 가지 기록 통계의 계산 시간인 2015년 7월 28일까지 해서 신화 쯔디엔이 후어더 얻었습니다. 뭐 가장 환영을 받는 쯔디엔이고 가장 잘 팔리는 책. 자, 여기서 창샤오 이 단어도 HSK에서 곧잘 나오는 단어니까 좀 잘 팔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간혹 듣기 시험에도 나오더라고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환영을 받고 가장 잘 팔리는 책으로서 이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다는 얘기죠. 자,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매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동사 챙겨보고 겸호동사랑 챙겨봤고 개사 챙겨보시고요. 조동사들 항상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접속사들, 부사들 잘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전부 목적어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조조사 더와 그 다음에 허가 계속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허가 보이죠? 이런 것들 잘 챙겨보신다면 빨리 독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는 훈련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반복해서 계속 해주신다면 독해 속도의 증진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상당히 긴 지문의 독해 일부분 지문과 함께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49번 문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 49번 문제는 ABCD 보기들이 형용사를 묻는 문제였다. 그래서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 그래서 그 긴 문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50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우리나라 한자어에 속지 말자. 중국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단어의 용법을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좀 많이 접해봤어야지 맞출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51번 같은 경우는 부사를 묻는 문제였죠. 부사를 묻는 문제, 부사들은 반드시 꼭 외워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문장 연결고리를 묻는 문제였는데 의외로 접속사와 조동사 덕분에 좀 쉽게 갈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이런 유형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꼭 내 걸로 만들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문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再见.